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셨다는 한 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렸다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요즘 다들 너무 힘드시죠? 어렵다 어렵다 해도 이번처럼 어려웠던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최대한 버텨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하던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체면도 사라지고 상식이란 것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염치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더군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저는 그 사람 전화번호 또한 몰랐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고 교류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굴도 지금까지 딱 한 번 보았었기에 만일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돼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갈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제 친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신 아저씨의 맏며느리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한 아저씨와 살고 계시거든요. 혼인신고나 법적인 조치 없이 살고 계시고 그냥 마음 맞는 분이라고 애들 다 결혼시켰으니 어머니도 본인의 삶을 살고 싶다 제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20년 전에 아버지와는 사별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할 즈음에 그 아저씨를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1년쯤 지났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적적하다며 아저씨가 먼저 함께 살며 등이나 서로 긁어주자 했다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저씨가 함께 한 자리에서 아저씨는 제게 정중하게 어머니와 살림을 합쳐도 되겠냐고 제 허락을 구하셨고요. 욕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늙어 주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자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옆에서 아껴주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요. 물론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각자 자식들이 있으니 나중에 복잡한 문제라도 봉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거리 말이죠. 나도 자식들 다 키워서 장가시집 다 보냈고 내게 손 벌릴 자식들도 아니고 나도 그들에게 손 벌릴 만큼 돈이 없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에 탐을 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노파심은 거둬줘도 됩니다. 지금 서로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늙은이들이 주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싶네요. 다만 약속할 수 있는 건 절대로 복잡한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 다들 살 만큼 살고 지들 밥벌이는 지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좀 순수하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못된 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자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 아저씨와 살림을 합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도 말이죠. 그냥 연애만 하라고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고 남편 보기도 창피하고 더군다나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까봐 남사스럽다 했죠. 죄송해요. 그리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두 분의 과한 욕심이란 생각만 드네요. 그냥 연애만 하세요. 두 분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식들 입장에선 혹시나 나중에 복잡한 문제에 얽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건 비단 저만 그리 생각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어르신 자제분들도 그리 생각을 할 거라고요. 자제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더 발전적인 사회를 원하시면 저희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제 자신이 밉기도 하고 제가 원망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각자 본인들 자식 다 키운 분들이 그들이 독립을 했다고 해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인연을 만들어 이를 키우는 건 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식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연애만 조용히 해주세요. 더 나아가는 관계는 저는 사양하고 싶네요.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말에 어머니도 그리고 그 아저씨도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시무룩해 하고 당황해하는 얼굴을 보는데 미안했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냥 감히 그랬었거든요. 어머니가 그 아저씨와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아니면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나만이 어머니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로선 부족한가? 그리고 사이도 없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보는 재미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다 늙어서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저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대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당한 어머니는 전화를 해도 만나러 가도 항상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저씨와 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철없이 잘했다고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뿐이라고 어머니를 위로했는데 어머니의 뒷모습은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도 장모님의 인생이 있고 여자로서 살고 싶으신 거라고 말이죠. 어떻게 딸이 되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도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거냐고. 왜 남의 눈치를 살피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냐고. 그냥 장모님의 행복을 빌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게 한 소리를 하더군요. 결국 저는 어머니와 그 아저씨와의 관계를 허락했습니다. 사실 제가 허락하고 말고 할 일도 아니었었죠. 어머니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그 아저씨네 집으로 들어가 사시게 되었고 각자의 자식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것을 공식화했지요. 그런데 그날 엄청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은 남편과 함께 가게를 한다고 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 몇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딱 봐도 잘 나가는 사람들 같더군요. 그 특유의 거들먹거림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은 제 어머니를 그다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본인의 남편에게 볼멘소리를 했고 그 남편이 말려도 뭔 상관이냐는 식으로 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도 생겨봐. 나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한테 시어머니 대접 받으려고 하면 확 받아버릴 거니까 당신도 그런 줄 알아. 곧 있으면 나도 시어머니 될 나이인데 무슨 갑자기 시어머니 자리가 생겼담?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당신이나 그쪽 자식이나 다 똑같아. 들어온 사람들은 생각도 않는 거지. 암튼 나 행여라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 생기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암튼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은 제 남편도 당황해했고 그리고 아저씨의 아들,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의 남편도 매우 당황해했지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야단을 쳤지만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참내 기가 막혀서. 그런데 그 양반 입장도 이해는 되더군요. 저도 어머니를 말리고 들었던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였었으니까요. 혹시 제게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까봐,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의 노릇을 바랄까봐. 암튼 자식들 입장이 뭐가 그리 달랐겠어요. 그래도 다들 두 분의 관계를 인정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었는데 저렇게까지 기분 나쁜 티를 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았고 좋은 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별말 안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조금 걱정된다는 말을 하긴 했었네요. 우리 어머니가 되려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와 잘 지내시는 듯 했는데 가끔 전화통화를 하면 저는 걱정에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은 별 문제 없다 했지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한 제가 코치코치 캐묻자 결국엔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도 당연히 시어머니 대접 받으려고 그 집을 들어가신 건 아니었는데 완전 사람 자체를 유령 취급한다 하더군요. 그리고 아저씨와 사는 건 우리 어머니인데 집에만 오면 살림이 어떻다, 음식이 어떻다, 우리 아버님 취향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며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에게 대꾸할 수 없는 것이 만일 본인이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아저씨와 자식들의 사이가 혹시나 틀어지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되어 그냥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기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이 양반을 위하는 마음이 대단하더라고. 뭐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고 해도 나란 존재가 맞득진 않을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나만 빼고 글쎄 자기들끼리만 식사라고 온 거야. 그 양반한테 나도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 나를 따돌리려고 하는 건지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들은 적이 없거든. 뭐 그래서 그냥 내가 깜빡 잊은 것 같다고 했지 뭐.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없는데 은근히 경계를 하는 듯한 느낌? 그런데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쥐가 어쩔 건데. 어차피 그 양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거든. 그러다가 지불에 꺾여서 나랑 기싸움 하는 거 그만두겠지 뭐. 일전 식사했을 때 일이 떠올랐고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그 집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대접 받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왜 그런 간섭 속에서 사는 것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자신에게 거두름 피우고 간섭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짜증날 때도 있지만 어차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 자식은 너 하나뿐이고 마음 맞는 양반 나한테 잘하는데 뭔 대수냐고 쿨하게 대처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크게 의견 대립을 해서 어머니가 며칠 호텔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집을 나온 어머니는 호텔에 머무셨고 결국 아저씨가 제게 전화를 하셨던 거였죠. 혹시 어머니의 행방을 아느냐고 말입니다. 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정말 그 집을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본인의 며느리이니 분명히 순화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미친 여자가 글쎄 저희 엄마 보고 늙은 남자에게 엉덩이나 흔들어대는 여자라고 했다더군요. 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혹시 남자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것이냐며 어머니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비난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우리 어머니를 욕보였던 것이었죠. 그 일로 저는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고 아저씨와는 헤어질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정말 그냥 그 아저씨와 헤어지면 되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어머니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게끔 놔두는 그 아저씨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요. 결국 아저씨가 어머니를 달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끔 단도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어머니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해결 방안은 맏며느리를 집에 못 오게끔 하셨다 하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어머니도 그랬고 그 아저씨도 그랬고 그리고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암튼 어머니는 제게 자세하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분명 그 맏며느리라는 사람에게 험한 꼴을 당한 것임엔 틀림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농후한데 다시 그 집을 들어가다니. 어머니 인생이니까 그리고 누가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간 것이니 저는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딸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았으니까요. 이후 정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제 어머니인데 그럴 수가 있겠어요. 가끔 통화를 하면 정말 그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을 뿐더러 아저씨가 대노를 하는 바람에 살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눈치를 보겠어요? 분명히 뒤에서 우리 어머니 욕을 하고 있었겠죠. 절대로 누구 눈치 보고 할 그럴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현 시국이 되어 버렸고 남편이나 저는 둘 다 직장인이었기에 언제나 회고 위험은 있지만
요즘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에 비하면 힘들다고 명함을 절대로 내밀지 못하죠. 그래도 어머니는 제 걱정이 되셨었나 봅니다. 아저씨와 살림을 합칠 당시 집을 아예 처분을 하셨는데 그 돈을 제게 미리 주실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하도 부동산에 관련해서 법들이 개정이 되다 보니 어머니가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될까 봐서요. 미리 다 건네주고 싶다 했을 때 우선은 가지고 계시라 했어요.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 무슨 정리를 하는 거냐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암튼 그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스팸 전화는 거의 대부분 넘어가게 해둔 상태였기에 혹시나 거래처나 뭐 기타 일적인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그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과연 제 전화번호는 어찌 알았을까요? 참 정말 기가 막힌 여자이긴 합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니 아마 요즘 같은 시국에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분명 여러 지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요즘 시국이 힘들다고 해도 그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하는 가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 듯 싶더군요. 요즘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워낙에 빠르게 전파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특히나 그 대상자가 젊은 사람들이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센 편이죠. 쫄딱 망했답니다. 모든 지점들 올스톱.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지점까지 피해를 끼친 경우라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하더군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이도 아니고 사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굳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될 때쯤 그 며느리라는 사람은 말을 이어나갔죠. 저희 시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그쪽 어머님, 제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잖아요. 다 제가 부족하고 다 제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정도 사정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었죠?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 싶지만 그때 제가 너무 실수를 해서 지금 아버님도 어머님도 얼굴을 못 뵙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하고 통화를 좀 하셔서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도통 저희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고 문자도 카톡도 아예 보질 않으시는 듯해요. 아마 모두 차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급하게 꺼야 하는 불들이 있는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하셔서 저희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래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물론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은 맞으나 그 말 했다고 아예 자식들하고 절연을 하셨나? 그건 좀 너무 과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영업자들 힘든 거 뻔한데 좀 생뚱맞다 황당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또 저렇게 사정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와 아저씨에게 연락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연락이 되게끔 당연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저는 어머니에게 끔찍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정말 염치라는 것이 사라지는 법인가 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일전에 제게 미리 유산을 증여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있었더군요. 분명히 어머니와 아저씨와 연락이 안 된다고 그 며느리는 제게 말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부렸답니다. 뉴스도 안 보냐고. 지금 다들 폐업 신고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자식들 힘든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두 분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냐고 말이죠. 연락 안 된다는 거 거짓말이야. 결국엔 너한테까지 전화했구나. 참 정말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그 아들 부부 때문에 아저씨가 밤잠을 설칠 정도야. 음식에 장난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마 수익을 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가뜩이나 힘든데 그 일까지 겹쳤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래서 급한 불은 끄게끔 아저씨가 돈을 해주었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나 보더라고. 그랬더니 나를 물고 넘어지는 거야. 아저씨랑 살면 본인들한테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왜 도와주질 않느냐고 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난리를 부리고 하는 통에 아저씨가 얼른 너한테 재산 증여하라고 재촉을 했었던 거고, 일전엔 집에 뭐 훔쳐갈 것 없나 하고 집에 몰래 들어오기까지 했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아휴, 네 전화번호 어찌 알았는지. 아무튼 더 난리를 부리면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 무슨 일을 저질렀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손해이길래 아저씨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건지. 절대로 전화 오면 받지 마. 그리고 모른 척해. 괜히 너한테도 찾아가고 그럼 어쩌니? 아휴, 괜히 내가 내 욕심 부리다가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니? 누가 망할 줄 알았나? 그래도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눈빛이 변했어. 눈빛이 너무 무섭게 변했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일을 벌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매우 씁쓸하더군요. 다들 힘든 거 알고 있고 다들 그게 다르는 것도 아는데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저씨에겐 미안했지만 강제적으로라도 어머니와 아저씨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면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피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결론을 짓기로 결심했죠. 면이란 사람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시어머니로 극진히 모실 생각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의 과오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 자기네들 상황이 너무 좋질 않다면서 알지 않냐고, 이해하지 않냐고 제게 동조를 구하더군요. 힘든 사람들에게 모질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들의 행태는 까딱하면 너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에 저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오늘부터 저희 집에 계시고요. 아저씨랑은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 말인 즉슨 이제 저희 어머니와 당신들하고는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남이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남이었었지만 이제 완벽하게 남이 됐다고요. 그런데 타인의 돈을 가져가고 싶어하고 억지로 빼앗아 가려는 행동. 그게 바로 강도죄 아닌가요? 협박해서 억압해서 갈취를 하려고 하는 행동은 범죄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어머니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번에 너무 놀라신 듯 하더라고요. 아저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극진히 모시겠다. 과거에 대해 반성한다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아저씨나 돌봐주시는 게 더 자식된 도리 아닐까 싶네요. 괜히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주지 못해 죄송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연관 없는 남을 도울 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아저씨가 무슨 법적으로 묶여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근처는 얼씬도 마세요. 만일 한 번이라도 저희에게 접근하시면 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겁니다. 걔 진상을 부려서라도 당신네들한테 흠집가게 할 테니까 가뜩이나 시끄러운 가게에 다른 일을 더 시끄럽고 싶거든 연락하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라 생각해요. 이후 그들에게 연락은 없지만 어머니는 아저씨와는 연락을 하고 지내십니다. 다시 연인의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 안부가 궁금해서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괜히 자기 때문에 아저씨네 집이 풍비박산이 난 것 같다고 자책을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저씨와 어머니가 한 집에 사는 것을 자식들에게 공식한 날, 그 며느리란 사람은 당시 다른 말도 했었습니다. 아저씨 아들이란 사람과 콩짝콩짝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그 양반 돈은 좀 있으시잖아. 나중에 도움 좀 필요하거나 할 때 부탁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도 좋아하시잖아. 또 알아? 까부진 않았지만 아버지보다 훨씬 돈이 많을지. 웃기고 있네. 돈은 무슨 돈? 내가 더 많고 저 여자 도움 받을 일 절대 없어. 그런데 왜 부탁을 해? 어차피 아버님이랑 살림 합치면 아버님한테 종속되는 건데 그냥 내놔 라고 빼앗아 버리면 되지. 당신은 참 이렇게 순진해.
이렇게 순진하니까 내가 돈줄을 다 쥐고 있는 거라고.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둘은 내리고 남편과 저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을 보게 된 건 바로 식사 자리였었죠. 처음부터 말리고 들었어야 했던 건지. 암튼 지금 어머니를 제가 보호하고 있으니 한시름 놓긴 했는데 사실 그 아저씨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값 나가는 물건들을 가지러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는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긴 하네요. 너무 사람들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다치고 상식도 다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중인데 그래도 너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라는 제 관점은 버릴 수가 없네요. 참으로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